5만 원 사이인데 10만 원 내는 사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수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낸 친구 영경과 10년 넘게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다르지만 가끔 밥도 먹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는 그럭저럭 끈끈한 사이였죠. 문제는 서서히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밥값은 늘 수진이 계산했고 카페에 가면 영경은 내가 다음에 살게 하고는 다음에도 또 아무렇지 않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생일 선물도 매년 챙긴 건 수진이었고 영경은 아나 정신이 없었어 미안 이라는 말만 남겼죠. 수지는 속으로 뭐 가까운 친구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하면서 넘기곤 했지만 어느 날 같이 간 식당에서 카드값이 꽤 많이 나왔을 때 영경은 계산서만 보고는 많이 나왔네 잘 먹을게 하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마음속에서 툭 하고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었는데 그 후로 수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지 않고 선물도 더 이상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경이 요즘 왜 연락이 뜸하냐고 묻자 조심스럽게 말했죠. 내가 계속 먼저 챙기고 계산하는 관계가 조금 지치더라. 내가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 영경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나 봐.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 몰랐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감정이 쌓이기 전에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에서 돈이 얽힐 때 나를 지키는 방법, 즉 돈이 얽힌 관계를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빌려준 돈이 몇 년째 안 돌아와서 연락조차 불편한 관계. 소소한 선물이나 밥값을 계속 떠안다 보니 기분이 상한 관계. 부탁을 거절 못해서 결국 내가 손해보는 구조. 사실 돈 문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일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 없는 관계 구조가 문제인 거죠. 1. 관계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 사이에는 마음도 오가고 말도 오가지만 돈도 오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식 축의금, 돌잔치 비용, 친구 생일 선물, 회식비, 여행비 분담.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따뜻함보다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도 내가 내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경제적 경계예요. 이 경계를 세우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그럼 너무 계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계가 없으면 더 큰 오해와 감정 상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계속 내가 밥을 사던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왜 맨날 내가 사? 하고 화를 내면 상대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선부터 나의 선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3. 내가 힘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로 불편했던 관계를 한번 적어보는 것. 누구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식사 때마다 자기가 카드 긁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함. 결국 나중에 정산 제대로 안 됨. 앞으로는 여행 가기 전 일엔 계좌 만들어서 미리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불편했던 경험을 하나의 지침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4. 내 기준을 미리 만들어두기. 우리가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처럼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생일 선물은 3만 원 이내로. 축의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고정. 돈 빌리는 일은 가족 외에는 하지 않기. 밥값은 되도록 각자 내기 5번가라 내기. 이런 기준은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되기 때문에 나를 덜 지치게 해줘요. 거절하는 방법도 미리 연습해 두기.
가장 어려운 건 거절이죠.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여유가 안 돼. 미안, 지금은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너무 딱딱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절의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 예산이 좀 빠듯해서 다음에 꼭 내가 낼게. 이번엔 내가 여유가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보자.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6. 나의 관계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기. 경제적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예 관계 비용을 예산 항목에 넣는 거예요. 친구 생일 선물, 명절 선물, 가족 모임 비용, 회식비 예상, 이런 걸 따로 잡아두면 관계 자체가 부담이 덜해져요. 계속 뭔가 줄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도 줄고요. 7.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돼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을 쓰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 계속 주기만 해야 되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과 배려로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챙겨주고, 상황이 어려울 땐 말없이 이해해주고, 돈보다 감정이 먼저인 관계. 이런 관계가 결국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마무리 이야기.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관계엔 마음뿐 아니라 돈도 오가기에 경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경계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구조다. 내 경험을 통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면 스트레스가 줄고, 거절도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히 진짜 좋은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지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습관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나를 지키는 따뜻한 하루,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